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대기의 확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해서 배출돼야 되죠? 그렇죠, 굴뚝을 통해서 배출돼야 돼요. 그러면 굴뚝의 높이를 나타내는 개념에서 가장 큰 개념이 유효 굴뚝 높이죠. 자, 그럼 이 유효 굴뚝 높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나타내는 굴뚝의 높이, 다시 말해서 실제 굴뚝 높이에 연기가 상승한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한 높이를 유효 굴뚝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유효 굴뚝 높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굴뚝에서 연기가 배출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나타내고 있는 H라는 부분이 있어요. H라는 부분. 이 H라는 부분은 실제 굴뚝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델타 H라는 것은 뭐냐면 연기가 가장 높은 연기의 상단과 가장 낮은 연기의 하단의 중심선을 나타내요. 그래서 연기의 중심선까지를 나타내서 델타 H로 표기하고 그때 표기한 델타 H를 우리가 연기의 상승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개념의 유효 굴뚝 높이 H라는 것은 연기의 상승고가 되는 델타 H와 그리고 실제 굴뚝 높이 H를 더한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유효 굴뚝 높이를 계산하시오, 그리고 연기의 상승고를 계산하시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식을 여러분들이 보면 유효 굴뚝 높이 H라는 것은 실제 굴뚝 높이 H 플러스 델타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유효 굴뚝 높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제 굴뚝 높이도 되겠지만 델타 H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H라는 실제 굴뚝 높이는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델타 H라는 연기의 상승고는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효 굴뚝 높이를 계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델타 H입니다. 자, 따라서 델타 H를 증가시키는 조건이 실제로 보면 유효 굴뚝 높이를 증가시키는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과 델타 H를 계산을 해서 실제 굴뚝 높이로 연결하는 문제를 우리가 계산상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보시면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확산 조건이 있어요. 확산 조건. 그러면 이 확산 조건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유효 굴뚝 높이를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유효 굴뚝 높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H라는 실제 굴뚝 높이와 델타 H라는 연기의 상승고를 증가시키면 돼요. 그렇지만은 H라는 실제 굴뚝 높이는 우리가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풍력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뒀기 때문에. 그래서 조절이 가능한 게 뭐냐면 델타 H. 그래서 연기의 상승고에 따라서 유효 굴뚝 높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곧 확산의 조건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확산의 조건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확산이 잘 일어나느냐? 일단 확산이라는 것은 굴뚝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배출가스의 속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배출가스의 속도를 증가시키느냐? 배출가스의 온도를 높이면 돼요. 그래서 배출되는 가스의 온도가 높아지면 배출 속도가 커집니다. 자, 그리고 실제 굴뚝 높이를 증가시켜도 돼요. 유효 굴뚝 높이를 증가시키고 실제 굴뚝 높이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배출 가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산이 잘 돼요. 높이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빼먹은 게 3번 있어요. 3번에는 별표가 3개나 돼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아주 자주 나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기억을 했을 때는 3번을 잘 기억을 하는데, 배출구의 직경을 작게 할 것이냐 크게 할 것이냐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배출구의 직경을 작게 한다 또는 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배출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래서 보통 아래쪽이 직경이 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직경을 작게 만들어 놨죠. 따라서 배출구, 다시 말해서 토출구의 직경을 작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보통 직경이 큰 상태와 직경이 작은 상태에서 어느 쪽에서 물이 빨리 흘러가죠? 직경이 작을 때 훨씬 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거죠.
그 원리와 동일하게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굴뚝의 토출구의 직경을 작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시험상에서는 다음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확산 조건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산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확산이 잘 되는 조건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답으로 주로 배출구의 직경을 작게 한다가 아니라 배출구의 직경을 크게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오답으로 출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유효굴뚝 높이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번의 배출가스의 토출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줄인다가 잘못됐죠. 그리고 두 번째, 배출가스의 온도를 높인다. 배출가스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랬으니까 나번은 정답입니다. 그리고 답은 굴뚝의 배출구의 직경을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배출구의 직경을 어떻게 해줘? 작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배출되는 가스의 양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상에서는 다음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 잘못된 걸 한 개를 찾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가장 바르게 설명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답을 찾았을 때는 문제에서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건지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건지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보기를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정답에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SO2의 착지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SO2라는 것은 뭐죠? SO2라는 것은 아황산가스예요.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아황산가스의 착지 농도라는 것은 지표적으로 떨어지는 SO2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표적으로 떨어지는 SO2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SO2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경도로 배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SO2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연소를 하는 거죠? 자, SO2는 S와 O2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S라는 연료가 연소실에서 산소와 결합을 했을 때 배출되는 물질이 SO2예요. 그러면 S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연료가 주로 고체 아니면 액체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를 주로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어디죠?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굴뚝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아황산가스는 대부분이 굴뚝을 통해서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황산가스의 착지 농도, 다시 말해서 배출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굴뚝에서 멀리 날려보내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SO2의 착지 농도의 감소 방법은 첫 번째 했던 오염물질의 확산 조건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여기서 한 개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SO2라는 것은 연료 중에 황분에 의해서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 중에 황분이 적은 연료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를 탈황장치를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탈황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중류탈환법이나 배연탈환법이 있는데 연료 중에 있는 황성분을 태우든지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의 S를 태우든지 두 개 중에 한 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황산가스는 굴뚝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시 말해서 굴뚝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첫 번째 조건에 보시면 굴뚝 높이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높게 한다. 그래야지 확산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굴뚝의 배기가스의 배출 속도를 어때요? 높입니다.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되죠? 마찬가지. 배출되는 가스의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유황유라는 것은 뭐냐면 유황이라는 게 S입니다. S. 그래서 S라는 성분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연료를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황산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SO2의 착지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배출가스의 온도를 가능한 낮춘다고 그랬어요. 배출가스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배출가스의 속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배출가스의 온도를 높여줘요. 그러면 나번에 있는 것처럼 굴뚝의 배출가스의 배출 속도가 어떻게 되죠?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저유황유를 사용을 해줌으로써, 다시 말해서 S가 적게 포함되어 있는 연료를 사용해 줌으로써 아황산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멀리 높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굴뚝의 높이가 높아야 할까요? 낮아야 할까요? 그렇죠. 굴뚝의 높이는 높아야 하겠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에서 나와 있는 확산의 조건과 2번에서 나와 있는 SO2 착지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이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유효 굴뚝 높이를 계산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델타 H라는 연기의 상승고라고 그랬죠? 실제로 보면 연기의 상승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기의 상승고를 계산하는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3번에 보시게 되면 델타 H 구하는 1번식이 있어요. 델타 H 구하는 1번식이 별표가 몇 개요? 3개예요. 별표가 3개라는 소리는 거의 항상 주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교염 개론에서 출제되는 계산하는 문제에서 출제 빈도가 10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숙지를 하세요. 자, 그리고 델타 H 구하는 공식은 때에 따라서는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1번에 나와 있는 이 델타 H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럼 어떤 경우에 1번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있는 델타 H라는 연기의 상승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VS라는 배출가스의 속도, U라는 풍속, D라는 토출구의 직경이 주어졌을 때 1번식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건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공식을 선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대부분이 지금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공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1번 공식은 안 주어지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반드시 델타 H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델타 H를 계산을 많이 하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직경을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직경을 계산하게 되면 델타 H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델타 H가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유효 굴뚝 높이는 실제 굴뚝 높이와 델타 H를 합친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델타 H라는 것은 어떻게? 유효 굴뚝 높이에서 실제 높이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한 다음에 직경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산했을 때는 조건에 따라서 델타 H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유효 굴뚝 높이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꼭 숙지를 하고, 그만큼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굴뚝 높이가 50m, 굴뚝의 내경이 5m, 배출가스의 분출 속도가 12m/s, 굴뚝 주위의 풍속이 4m/s라고 할 때 유효 굴뚝 높이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유효 굴뚝 높이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유효 굴뚝 높이는 실제 높이 플러스 연기의 상승고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 굴뚝 높이라는 값이 얼마냐 하면 50m죠. 자, 그리고 내경이 5m니까 D가 5m가 되는 거죠. 분출 속도가 12m/s니까 VS가 12m/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풍속이 4m/s니까 U가 4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공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식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공식을 암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라는 것은 가장 나쁜 조건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식이 주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공식이 안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D라는 직경이 5m입니다. 직경과 내경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U라는 풍속은 4m/s, VS라는 분출 속도가 12m/s예요.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델타 H라는 값이 22.5m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델타 H가 아니죠. 뭐예요? 유효 굴뚝 높이예요. 그럼 여기서 유효 굴뚝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더해줘야 되겠죠? H라는 실제 높이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지는 실제 높이가 50m,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한 델타 H가 22.5m예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72.5m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똑같이 델타 H를 구하는 식인데 1번 식 같은 경우에서는 델타 H 구하는 공식이 상당히 간단해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2번 식부터 여러분들이 델타 H 구하는 공식을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2번 식부터는 공식이 주어집니다. 공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답을 산출하는 과정, 그리고 각각의 공식에 보면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델타 H 구하는 공식은 주어집니다. 자, 2번 모세와 카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연기의 상승고예요. 자, 델타 H는 마이너스 0.029 곱하기 U분의 VS 곱하기 D 플러스 2.16 곱하기 U분의 QH의 2분의 1승이에요. 그러면 델타 H는 당연히 연기의 상승고입니다. 그리고 VS라는 것은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 D라는 것은 내경 또는 직경, 그리고 U라는 것은 풍속, 그리고 QH는 Q와 H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용어가. 그래서 QH라는 것은 방출열입니다. 열 방출량이 되니까 방출열이죠. 자, 따라서 예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문제를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내경이 3000ml예요. 자, 내경이 3000ml라고 하면 미터로 고치면 얼마죠? 3m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ml에 얼마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굴뚝으로부터 5000kJ/s 이 값이 열 방출량 Q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기가 25m/s의 속도로 방출된다고 그랬어요. 25m/s가 VS가 됩니다. 그리고 주위 풍속이 300m/min, U가 300m/min죠. 자, 여기서 연기의 상승고를 계산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연기의 상승고라는 것은 어떤 값이 되는 거죠? 델타 H 값이 되는 거죠. 자, 단 연기의 상승고는 카슨과 모세식에서 델타 H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주어지는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없어요.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단지 뭐를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느냐면 지금 풍속의 값을 보세요. 풍속의 값을 보시게 되면은 300m/min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300m/min에서 시간 단위가 분당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분을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은 다른 시간 단위로 보정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뭐를 보고 판단을 하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VS라는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U라는 풍속이 있어요. 그리고 QH라는 열 방출량이 있어요. 그리고 U라는 풍속이 있어요. 이 세 개의 단위에 시간 단위를 일치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열 방출량, 방출열의 시간 단위가 세크입니다. 자, 그리고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세크예요. 그러면 당연히 풍속의 시간 단위는 어떻게 되죠? 세크로 전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풍속의 시간 단위를 세크로 환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분을 세크로 환산하는 것은 1분은 몇 초죠? 60초. 그래서 1분 나누기 60초를 해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대입합니다. 자, 델타 H는 마이너스 0.029 곱하기 VS라는 값이 얼마죠? 25m/s. 자, 그리고 D라는 내경이 3000ml니까 3m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300m/min. 자, min라는 분을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 다시 말해서
1분 나누기 60초를 해서 곱해줬습니다. 자, 플러스 2.62 곱하기 QH 방출열이 5000kJ/s 나누기 풍속 300m/min 마찬가지 분을 세크로 환산을 했어요. 그 다음 QH 방출열에는 2분의 1성 공식에 보면 2분의 1성이 있습니다. 2분의 1성을 해주는 거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델타 H의 값이 얼마죠? 36.62m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왜 여기서는 유효 굴뚝 높이를 계산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유효 굴뚝 높이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유효 굴뚝 높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실제 굴뚝 높이에서 연기의 상승고를 더하죠.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자, 여기서 뭐가 안 주어졌죠? 실제 굴뚝 높이가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굴뚝 높이가 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효 굴뚝 높이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델타 H, 연기의 상승고만 계산하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식에 보시면 홀랜드식에서 연기의 상승고입니다. 델타 H는 U분의 VS 곱하기 D 곱하기 1.5 플러스 2.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곱하기 P 곱하기 D 곱하기 TS 마이너스 TA 나누기 TS. 자, 여기서 여러분들 VS라는 것은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 동일합니다. D는 내경이나 직경, U는 풍속, 그리고 P가 압력이에요. 그리고 TS와 TA가 있는데 대문자 T로 표기하게 되면 절대 온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TS라는 것은 가스 온도의 절대치입니다. 반면에 TA라는 것은 대기 온도의 절대치죠. 그럼 가스 온도의 절대치라는 것은 가스 온도 도시에 273을 더하면 K 온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온도가 K 온도입니다. 그리고 TA라는 대기 온도는 273 플러스 대기 온도를 더해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가 되느냐 하면 P가 되는 거예요. P가 뭐예요? P가 압력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는 대기압인데 어떤 단위를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밀리바 단위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밀리바 단위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ATM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ATM으로 주어지는 값을 밀리바로 전환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P라는 대기압의 값을 밀리바로 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볼게요. 유효 굴뚝 높이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방정식으로 홀랜드식이 있다. 풍속이 5m/s이고 높이가 50m, 구경이 2m, 배출가스 속도가 15m/s, 배출가스 온도가 127도씨, 그리고 대기 중의 온도는 27도, 유효 굴뚝 높이는 단 1기압을 기준으로 하며 대기의 안정도는 중립조건 홀랜드식은 델타 H 구하는 지금 주어진 식으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반드시 공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식이 주어지는데 먼저 뭐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유효 굴뚝 높이예요. 그죠? 근데 왜 유효 굴뚝 높이를 계산할 때에서는 자, 조건 자체에서 뭐가 있어요? 높이가 있어요. 높이. 이 높이가 뭐라는 뜻이에요? 유효 굴뚝, 우리가 실제 굴뚝 높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굴뚝 높이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델타 H를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홀랜드식에 의해서 연기의 상승고를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연기의 상승고 계산하고 실제 굴뚝 높이 주어졌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유효 굴뚝 높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P라는 값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1기압이라는 게 1ATM이에요. 이 1ATM을 대입하시면 안 되고 밀리바를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압력을 나타냈을 때 1ATM은 760mHg 그리고 1332mH2 자, 그리고 1013.2mB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기압, 기준이 되는 기압이거든요. 따라서 1기압으로 주어진 값을 우리가 밀리바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1ATM이라는 값은
1013.2m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P 자리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대입해 주셔야 되느냐면 1013.2mB를 대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1013.2mB를 몰라요. 그럼 이 문제는 틀리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공식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 단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로 생각하면 함정이죠. 함정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주는 거지,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식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VS라는 값은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 15m/s입니다. 자, 그리고 D라는 구경은 구경, 직경, 내경 같은 말입니다. 2m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U라는 풍속은 5m/s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대입하시면 지금 P라는 값은 1013.2mB, 그리고 D라는 구경이 2m가 되는 거죠. 그리고 TS와 TA 자리에는 TS라는 것은 가스의 절대온도, TA는 대기의 절대온도죠.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지금 가스의 온도가 몇 도로 주어졌어요? 273. 그래서 127. 그래서 273 플러스 127도씨를 하시게 되면 TS라는 가스의 절대치가 되는 거죠. 반면에 대기 온도가 지금 27도예요. 따라서 TA 자리에는 273 플러스 27을 해서 TA라는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값이 정확하게 나와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17.15m.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델타 H가 아니고 유효 굴뚝 높이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된 델타 H의 값에서 얼마를 더해주는 거죠? 실제 굴뚝 높이 50m를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유효 굴뚝 높이는 67.15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공식이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내용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실제 문제를 풀이했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델타 H는 U분의 114 곱하기 CF의 3분의 1성, 그리고 F는 G 곱하기 2분의 D의 제곱 곱하기 VS 곱하기 TS-TA 나누기 TA다. 여기서 델타 H라는 것은 연기의 상승고입니다. 그리고 U라는 것은 풍속, 그리고 C는 계수, F는 부력이에요. 자, 이 부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G라는 중력 가속도 곱하기 2분의 D, D가 직경이죠. 제곱 VS,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 TS, 가스의 절대온도, 마이너스 TA, 대기의 절대온도, 나누기 TA, 대기의 절대온도로 계산하죠.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식이 델타 H를 구하는 공식은 주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F, 부력을 구하는 공식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어지게 되면 주어진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안 주어지면 암기를 해놔야 되겠죠. 따라서 F라는 부력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델타 H는 왜 주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지 이 식을 적용하거든요. 이 조건 자체를 가지고는 이 델타 H 구하는 공식을 기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델타 H 구하는 공식은 주어집니다. 대신에 부력이라는 F는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문제 6번에 보시면 굴뚝 직경이 3m, 배출 속도가 10m/s, 배출 온도가 500K, 대기 온도가 27도, 풍속이 4.2m/s일 때 유효 상승고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유효 상승고를 계산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델타 H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델타 H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C라는 값이 주어졌죠. C가 1.58입니다. 그리고 F라는 부력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F라는 부력 공식이 안 주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먼저 델타 H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부력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자,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이에요. 이 값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보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력과 속도는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곱하기 2분의 D, D가 직경이니까 3m의 제곱, 곱하기 VS, 배출 속도가 10m/s입니다. 자, 그리고 배출 가스 온도는 K 온도로 주어졌죠. 그래서 TS 자리에는 500K를 대입을 하고, 반면에 TA라는 대기 온도는 27도로 주어졌으니까 273 플러스 27을 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된 부력이 얼마죠? 147m의 4승/s의 3승이에요. 그러면 이 값을 어디 대입하죠? F라는 부력 값에. 자, 그리고 C라는 계수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1.58. 풍속이라는 값은 4.2m/s. 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얼마가 되는 거죠? 226.33m예요. 자, 여기서도 실제 굴뚝 높이가 안 주어졌죠. 그래서 연기의 상승고 델타 H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실제 굴뚝 높이가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효 굴뚝 높이를 계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5번 TVA 모델 델타 H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델타 H는 6 곱하기 EXP 0.64 곱하기 델타 G분의 델타 세타 분의 173 곱하기 F의 3분의 1성, F는 부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4번 구하는 공식을 조금 변형시켜 놓은 게 F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이 문제에서는 이 값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항상 단서가 주어져요. 어떤 단서가 주어지느냐 하면,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다시피 중립 상태에서 델타 G 분의 델타 세타는 얼마의 값을 가진다고 주어지느냐 하면 0을 가진다고 주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값이 0이죠. 여기에 EXP를 취하게 되면 EXP라는 게 여러분들 계산기에 E의 X, 자연대수의 역수입니다. 그럼 얼마의 값이 되는 거죠? 이 전체 EXP를 취하면 1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 자, 델타 H는 U분의 173 곱하기 F의 3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직경이 4m인 굴뚝에서 연기가 10m/s의 속도로 풍속이 5m/s인 대기로 방출된다. 대기는 27도씨 중립 상태에서 델타 G분의 델타 세타가 제로, 연기의 온도가 167도씨일 때 TVA 모델에 의한 연기의 상승고는 TVA에 해당하는 모델 공식 델타 H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팁에서도 있는 것처럼 이 값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 자체가 델타 H는 U분의 173 곱하기 부력의 3분의 1승으로 간단하게 정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묻게 되는 거죠. 이 식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따라서 부력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G라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VS라는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10m/s, 그리고 D라는 직경이 4m의 제곱, 그리고 TS라는 가스의 절대치, 가스 온도가 지금 몇 도가 되는 거죠? 자, 가스의 온도가 167도니까 273 플러스 167도, 대기 온도는 27도, 따라서 TA 자리에 273 플러스 27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부력이 182.93m의 4승/s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부력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풍속이 얼마죠? 5m/s. 따라서 계산하면 델타 H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델타 G분의 델타 세타가 중립 조건에서 제로라는 단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로라는 단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값을 제로를 취하게 되면 EXP에서 EXP를 취하게 되면 1이 되어서 식 자체가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